인류의 가장 위대한 야망,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추락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은요, 바로 이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을 통해서 신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지 말라. 우리 모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경고죠. 신화 속 아들에게 전해진 이 한마디는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조언일까요? 아니죠. 이건 거대한 힘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핵심입니다. 신화에서 출발해서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요. 어떻게 인류가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고 또 때로는 추락하고 그러다가 또 기적적으로 돌아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바로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비행.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사건들의 원형,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신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재 발명가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랑 같이 크레타 섬의 탑에 갇히게 되죠. 탈출을 위해서 그는 깃털하고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날개가 망가질 거다라고요. 하지만 이카루스는 난생 처음 하늘을 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아버지의 경고 따위는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더 높이, 더 높이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밀랍은 녹아내렸고 그는 그대로 에게해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도취돼서 한계를 잊었을 때 찾아오는 비극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신화의 세계에서 한번 빠져나와 볼까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7세기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지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진실이라는 태양을 향해 날아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때 세상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던 시기였어요. 한쪽에는 수천 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교회의 교리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날개로 증명해낸 지동설이 있었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의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라는 태양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레오의 비행은 정말 눈부셨죠. 1610년에 그는 망원경으로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우는 걸 관측하면서 지동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 비행, 너무 높았던 걸까요? 1616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첫 번째 경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1633년 그의 책이 문제가 돼서 결국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스스로 부인해야만 했죠. 과학이라는 날개가 종교라는 거대한 태양 앞에서 녹아내려버린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이 숫자예요. 1992년. 이게 무슨 해냐면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갈릴레오가 옳았다라고 인정한 해입니다. 그의 추락 이후에 그가 발견한 진실이 완전히 인정받기까지 무려 3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이번에 20세기로 훌쩍 넘어가 보죠. 인류의 기술력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이카루스의 날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비밀병기 호르텐 HO229입니다. 자, 이카루스의 날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에서 얻은 깃털과 밀랍,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한 비행. 목적이 아주 순수했죠. 자, 그런데 호르텐 229의 날개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재료는 나무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탄소 접착제였고요. 목적은 자유가 아니라 적의 눈을 피해서 파괴를 전달하는 스텔스 폭격이었죠.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행기는 시대를 수십 년이나 앞서간 그야말로 기술적 경이로움의 결정체였어요. 하지만 이 최첨단 기술로 만든 현대판 이카루스의 날개 역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1945년 2월 세 번째 시험 비행에서 기체는 추락했고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양상까지 바꿀 수 있었던 이 혁신적인 날개는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기술이라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대가였을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추락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이카루스 패턴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바로 그 순간, 달을 향한 비행에서 말이죠. 바로 아폴로 13호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 4월 달로 향하던 아폴로 13호의 우주비행사 잭 스와이거트가 지구로 보낸 이 한마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긴박했던 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사령선의 전력과 산소가 싹 다 끊겨버린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의 날개는 부서져 버렸고 그들은 바다가 아니라 끝도 없는 우주의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지상 관제소에 있던 수많은 현대 다이달로스들 덕분이었죠. 이들이 정말 기적 같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자유귀향 궤적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달 착륙선을 구명보트처럼 써서 엔진을 잠깐 켜고 달의 중력을 마치 새총처럼 이용해서 우주선을 지구 쪽으로 휙 던져버리는 방법이었어요. 추락의 에너지를 귀환의 동력으로 바꿔버린 그야말로 인간지성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이카루스 신화의 새로운 페이지를 쓴 셈이죠. 추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귀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지혜와 협력,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날개였던 거죠. 자, 이렇게 신화에서 시작해서 과학, 전쟁, 그리고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비행과 추락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카루스 패턴은요, 단순히 야 너무 높이 날지 마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자 하는 그 멈출 수 없는 본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날개를 만들고 하늘로, 우주로, 그리고 지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날아오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류를 지금까지 진보하게 만든 원동력이니까요. 인공지능, 유전공학, 우주 탐사,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날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경고와 아폴로 13호의 지혜, 그 사이에서 우리의 다음 비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추락의 가능성과 위대한 귀환의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